예, 주간 정세 동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날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북 세력의 무혈 공산혁명 상황, 자유대한민국 컨트롤타워 부재와 위기 토론회, 학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시국 토론회인데 왜 학술을 바꿨냐면은 이게 5.18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학술로 바꿨습니다. 이 토론회 자체가, 행사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준비가 소홀했고,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 5.18 부분에 시간이 너무나도 할애됐습니다. 원래 부정선거와 5.18을 넣은 목적은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부정선거와 5.18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5.18과 부정선거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또 한 가지는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컨트롤타워 준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정,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컨트롤타워 준비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제 추천하고 또 옹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능력사회가 아니라 일단은 학벌과 또는 여러 가지 이 견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을 준비위원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뭐냐? 이 종북 세력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북 세력에 부합해서 종북 세력에 기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적 행위를 한 자들 또한 준비위원으로는 운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만세를 했거나 윤원에게 났거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라는 그 총론에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방일 및 방미 결과. 먼저 이재명 방일의 한일 공동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해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나간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거는 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역사 인식에 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성한다. 안보 경제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한다. 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북핵, 그 다음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 보수 우파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뭐냐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개성한다. 이거는 명문화시키지 않았지만 그 맥락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뭐냐? 여러 가지 안 중에 공동선언은 명시가 안 됐지만 별도로 신한일업 협정을 체결한 내용들입니다. 이 신한일업 협정은 독도를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소유한다. 그래서 독도 수역을 공동 수역으로 한다. 즉 대한민국 독도를 일본한테 상납한 이 김대중의 이적행위, 그 내용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연관된 한일협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잘 파악도 안 하면서 종북 좌익 세력들은 철저하게 이 반일을 외쳐왔죠. 자, 그러면 반일 전선에 최전선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어떻게 친일을 하고 어떻게 한미일 협력을 얘기하고 어떻게 미국이 바라는 대한민국 보수파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 여기에다가 넣었을까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한미일 협력 관심에 협조하는 이미지로 미국의 환심을 사고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과 국내적으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1차 개헌과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 개헌, 즉 2차 개헌에 대비하여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미국 방문도 일본 방문 목적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종북 좌익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관세협정이 아닙니다. 저들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전시작전권 전환입니다. 저들은 전작권 환수라 그러죠.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의 현대화, 그런 내용의 얘네들은 관심이 지배합니다. 이들은 이재명을 포함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종북 좌익 세력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발전이나 국민의 생활 안정이나 또 대한민국의 구국 강병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종북 세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 500조 원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고 그냥 무상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고 여기서 투자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 투자도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느냐?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되면 꽝입니다. 그리고 10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입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천연가스를 구입한다. 미국의 모든 무역을 개방하며 자동차, 쌀, 농산물 등 미국산은 무관세로 수입한다. 단 자동차는 15% 관세를 부과한다. 다 퍼졌습니다. 500조 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입니다. 50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 상납합니다.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룬 데서 큰 도움을 준 거에 대한 그 대가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이들이 이렇게 미국에 막 퍼준 목적은 바로 이들은 미국을 구워 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목적, 전작권을 환수하기 목적, 저들이 전작권 환수를 검토한다니까, 전환을 검토하니까 무기도 구입하겠단 말이야 등등 막 퍼주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벌어질 경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파탄입니다. 파탄. 근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1차 추경, 2차 추경, 그 다음에 1차 소비쿠폰 발행, 이제 3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저들은 소비 쿠폰을 또 배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시장에 풀리고 시장에는 인플레에 인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방은 공동현상과 지방은 아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등 많은 젊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도 없고 더구나 경제나 생활이 피폐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경우에 국가 경제가 망하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경제가 망한 것을 만약 연방제로 해가지고 북한 주도의 고려연방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발생시킨 모든 부채, 모든 것을 다 떠나줄 게 아닙니까? 저는 한 가지 의심을 해봅니다. 현재 전방은 다 뚫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부는 쥐부가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7명의 장성들, 즉 장성을 일시에 순차적도 아니고 일시에 다 전역시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합참의장은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후임자가 결정이 되고 업무 인수위가 된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바꾸는 것이죠. 이들은 대한민국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을 먹었다.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부채는 북한이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해봅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상 목표는 연방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서부터 외쳐왔습니다. 저들의 목적은 연방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윤석열도 연방제 세력이다. 라고 외쳐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의 의견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속도가 지나면서 이재명 되는 말이냐? 이재명은 어떡하냐? 하면서 우리를 막 다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눈코빼기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뭐냐? 윤석열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기 시작한 겁니다. 단 한 가지, 시민단체장이나 목사들이나 그리고 변호사들이나 이 윤석열 지키자, 윤어게인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했지만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비상계엄령을 했다. 이런 터무니없고 몰상식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혹세무민하고 있죠. 지금 교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입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현재 8개월째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3일날 개헌을 합니다. 개헌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9, 10, 11, 12, 1, 2, 3, 4, 5 9개월 남았습니다. 9개월 동안에 국민들에게 종북 세력의 실체를 알고 개헌을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윤만세, 윤어게인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의심스러워요. 하물며 어떤 사람은 계속 5.18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뒷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뒷배,
정상적인 이재명이가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일본 방문, 미국 방문하고 와서 제일 먼저 대국민 보고대를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관심과 그 다음에 대미 관세협상의 이 초미에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30일 날 돌아가 아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오늘 8월 30일까지 꿀먹은 벙어리예요. 이게 대통령 맞습니까? 바로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종북 좌익 세력들, 대한민국을 척파시키는 선봉되고 전위 세력이다 보니까 이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동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은요, 투표와 개표 그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불법 선거, 즉 범죄조직 선관위 해체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불법 선거조직 선관위에다가 국민의힘이 계속 당대표 선거를 관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안 맡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김문수가 되지 않고 왜 장동혁이 됐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김문수가 되나 장동혁이 되나 그 사람이지만 어차피 이들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장동혁이가 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장동혁이 돼도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힘은 분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조국좌의 심리전의 목적 중에 제1순위가 뭐냐면은 보수 개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특검몰이를 통해서 보수 우파를 전부 다 괴멸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YTN이나 다른 방송들 보시면요, 김건희가 여기에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클로즈합니다. 뉴스를 할 때 태극기를 딱 클로즈해요. 그리고 김건희가 태극기다. 뭐냐? 태극기는 다 죽어야 된다. 라는 저들의 목적과 저들의 계략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전을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저들의 치밀한 전략, 전술. 자, 세 번째, 이재명 종북 세력 내란 특검은 대한민국 적파 공산 혁명 검찰부인가? 대한민국 무혈혁명 검찰부입니다. 내란 특검은 모든 걸 내란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서 다 아작을 낼 겁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이 한미 행정협정, 즉 오산 공군기지는요, 취해법권입니다. 취해법권. 여기에 출입하려면 사령관, 즉 기지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군기지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의 방공통제소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이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즉 미군 사령관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간 거죠. 이것은 월권행위고 한미동맹을 훼손한 거고, 더 나가서 혹시 이들이 압수해간 많은 물건들이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한국과 미국의 방공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군사기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어게인, 지금은 윤석열 어게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헌을 막아야 됩니다. 그 개헌을 막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지키자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이 세력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윤석열의 이적행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말입니다, 2016년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달이 12월 9일이죠. 12월 9일 전에, 6개월 전에 TV조선 이진동을 만나서 교사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다 코치를 합니다. 이 정도로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온 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이가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 악행들,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 있을 때 4.15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들이대고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 기각했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다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다음 대통령 된 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2022년이죠. 3월 6일 날 바로 대선 3일 전에 경주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다 못 살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정선거를 현직에서 한 번이나 막은 적이 있습니까? 수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것도 아니고 알리려고 비상계엄령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나가는 똥강아지도 웃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속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재적 접근이라죠. 송두율 간첩 세력 송두율 교수,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을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북한을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바로 내재적 접근입니다. 허황된 말이죠. 논리비약이죠. 그러면 윤석열을 하려면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비상계엄령을 했다, 이런 걸 하려면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을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궤변, 지금 다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어게인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다 이적 세력입니다. 다 이적 세력들. 지금은 윤석열 지키자 윤 어게인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내년 저들의 5.18 개헌, 연방제 개헌에 어떻게 것이냐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모두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하자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고 윤어게인 윤을 지키자, 이거는 아닙니다. 설사 윤석열이가 재임 시절에 정말 국정을 잘 이끌어갔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흘러간 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윤석열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윤석열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한 놈입니다.
어디서 윤만세 윤을 일하고 있어요. 제가 좀 기가 끼져서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쫓아가가지고 다 해방했을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이적행위를 보십시오. 병장월급 200만원을 해서 대한민국 군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군과 양민을 학살한 여순반란 사건을 민주항쟁으로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봉산 폭동을 그 폭도들을 갖다가 그 전부 다 이 재판을 받아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수용인들을 윤석열 정부가 재심을 청구해서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해서 일으킨 4.3 폭동입니다. 그러면 제주 4.3 폭동을 진압한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은 뭐가 됩니까? 폭도가 아닙니까? 폭도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이 폭도가 돼버린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입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또 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의대 2,000명 지원을 해서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다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그 의대로 가다 보니까 공대 지원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의 과학 산업 기술이 많이 낙후될 것입니다. 뭐 이해도 상당히 많죠. 뭐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하면서 2024년 7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전략 기획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추석 때 말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똥개들을 다 안고 나와서 추석 인사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인구가 부족해서 인구 전략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든다면서, 그러면은 최소한 머리가 돌아가고 경우가 있고 이치에 맞다고 한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이가 영화원에 가거나 고아원에 와가지고 영화를 안고 또는 고아들을 안고서 그리고 정중히 추석 인사를 하는 것만 해도 인구에 대한 그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똥개들을 안고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합니다.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니, 개고기 식용금지라고 법안을 만들 때 많은 국민들, 특히 개고기를 많은 국민들 어느 분이 좋아하죠?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또는 대한민국의 많은 오피니언 여론 주도층들이 개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개고기를 먹죠. 그분들이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으면 잡아들인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으면서 윤석열을 안주 삼아서 이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6일 발표한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져졌습니다. 2021년 2월 말에서 2025년 7월, 그러니까 지난 7월까지 66만 4,253명,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또 마찬가지로 2020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68만 명. 이거는 배영석 박사 이 블로그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더구나 위험물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혼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은 북한의 대남 적화 공작의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노태우의 6.29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노태우의 6.29 선언과 그 다음에 8.7원법과 그 다음에 삼당합당, 그리고 노태우가 김대중에게 제출한 비밀각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오늘날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망가뜨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9 선언은 우익이 종북 세력에 항복한 선언입니다. 식선제 개헌, 그 다음에 정권 이양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요 지방자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6.29 선언에 지방자치가 들어가 있고 교육자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북 세력들이 아주 치밀하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런 그 악의적인 요소들, 반대한민국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넣었어요. 이 8.7원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8.7원법은 종북 세력이 합법적으로 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온 그런 사건이죠. 종북 세력은 8.7원법에 대한 개헌을 무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무혈혁명. 대한민국을 반드시 자유통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88년 2월 20일 대통령 취임한 다음 날 27일 새벽에 광주 망월동묘역에 나타납니다. 예, 보십시오. 바로 그때 당시 사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바로 김옥수 여사가 망월동묘역에 나타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여기에는 이한열 묘소에 가서 붙잡고 울고, 그 다음에 무명열사라고 거기에 가서 또 웁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바로 김옥수 여사가 망월동에 가서 참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태우의 정체성을 정면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태우는요 김대중에게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5.13 청산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89년도 중간평가 연기대가로 비밀각서 항복연설을 김대중에게 제출합니다. 이게 바로 각서입니다. 민주정의당 총무 김윤현이가 평민당이죠. 평민당 원내 총무 김원기에게 써준 겁니다. 서로 이 원문은 김윤현 총무가 다 쓰고 사인은 각자 한 겁니다. 여기는 이 5.18을 민주화로 한다, 특별법을 만든다, 또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를 만든다, 지방자치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유엔 결의사항에 북한에 대해서 선두관을 넣어주지 못함으로 유엔이 오공 비리를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등도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중국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종북 세력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우익정당을 접수한 바로 그게 3당 합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없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1990년 창당한 민중당, 그 민중당 세력이 1994년도에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 세력이 접수한 정당이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흘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